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이번 주 연준 회의 이후에 2018년도 말 이후 첫 금리 인상이 빠르면 3월에 올 수 있다라고 강력히 시사를 했었고,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기 전에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당한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어제 파월 의장이 했었죠. 스벤스 리포트의 톰 에세이는 어제 FOMC 결정과 파월 의장의 압박은 시장에 긍정적인 동시에 부정적이었지만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부분을 강화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02% 하락, S&P 500은 마이너스 0.54% 하락, 나스닥은 마이너스 1.40% 하락, 원달러는 1203.60원으로 0.55% 상승, 빅스 지수는 30.49로 마이너스 4.6% 하락,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69.21로 마이너스 2.66% 하락, 2년물 국채금리는 0.32% 상승, 10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0.28% 하락, 30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0.02% 하락을 했습니다. 먼저 상승 종목 이슈로는요, 비자는 5% 상승을 했는데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왔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빌 에크만이 수요일 저녁에 310만 주 이상 구매를 했기 때문에 상위 20위의 주주가 되었다라고 발표가 되고 나서 스트리밍 거인의 주가가 상승이 되었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서비스들의 주가가 동반 상승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주가를 매수한 이유가 지금 현재 주가가 싸다라는 표현 때문에 샀다라고 합니다. 서비스 나우 같은 경우에는 매출 16만 1000만 달러 항목을 제외하고 주당 1.46달러 수익을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상치는 매출이 16억 달러에 주당 순이익이 1.43달러로 이 예상치보다는 상회가 되었기 때문에 상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바이퍼 샌들러는 보고서에서 강력한 펀더멘털을 인용해서 주식을 비중 확대 등급으로 상향을 한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맥커믹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보다 더 나은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6.8% 상승이 되었고, 시게이트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역시 예상치보다 높은 마진을 보고하고 7.7% 상승을 했고요. 패키징 코퍼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 매출이 잘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 덧붙여서 1분기 실적 가이던스도 기대치를 상회했기 때문에 7.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볼 주식회사도 4분기 매출이 기대치를 상회했기 때문에 8.6% 상승을 했습니다. 이 하락 종목으로는요, 로빈훗이 있는데 실망스러운 1분기 예측 발표를 하고 월간 활성 사용자는 3분기 1890만 명에서 지난 분기 1730만 명으로 감소가 되었다라고 발표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1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4분기 매출 추정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 공급망 문제가 생산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고, 그리고 올해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일부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의 실망감을 안겨주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11.6% 하락을 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나은 4분기 실적 보고를 했지만 가장 큰 비즈니스인 클라이언트 컴퓨팅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7% 감소한 101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이 부분은 추정치 96억 달러보다 하회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다음 테라다인입니다. 수익에 대한 월스트리트 기대치를 훨씬 밑도는 1분기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고, 테라다인은 2022년도 주요 최종 시장 중에 하나에서 수요가 둔화될 것이다 라고 경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2.4% 하락을 하게 되었고요. 램 리서치는 강력한 분기 실적 보고에도 하락을 하였는데 계속되는 공급망 문제를 이유로 하회하였고, 예상보다 약한 분기별 예측을 발표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6.9% 하락을 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오늘 종목에서 가장 큰 이슈는 단연코 애플입니다. 애플은 지금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EPS 매출들이 모두 다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아이패드를 빼고 말이죠. 팀 쿡은 3월 분기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견고한 전년도 대비 매출 성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3월 분기에서 공급 제약이 12월 분기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연말연시 판매를 포함한 올해 가장 중요한 분기에
애플에게 또 다른 강력한 쇼였습니다. 10월부터 공급 문제가 회사 매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경영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이패드 판매를 제외한 모든 애플 제품 라인은 전년 대비 성장을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시외 5%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긍정적인 소식은 미국 4분기 국내 총생산 GDP는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6.9% 증가했다고 상무부가 목요일날 보고를 했습니다. 다우존스가 설문한 조사에 경제학자들이 2021년도 마지막 3개월 동안 경제가 연간 5.5%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했던 부분보다도 훨씬 상회된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으로 인해서 장 초반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글래메드의 마이크 레이놀즈의 투자 전략 부사장은 4분기 GDP 보고서는 최근 실망스러운 일련의 경제 지표에서 놀라운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하락 마감을 하면서 이 한 달 동안의 통계를 딱 내봤는데 1월에 기록한 고점 대비해서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7.5%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10%를 기록했고 나스닥은 지난해 11월 고점 대비해서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17.6% 하락을 하는 기록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시장의 긴장감을 계속적으로 조여왔습니다. 미 국방부는 27일 최근 예멘 반군 후티 UAE 주요 도시 미사일에서 드론 공격 집중이 되면서 미국 시민 공격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히면서 UAE를 여행 금기 국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GDP 발표하는 반대로 FOMC 회의 이후에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다라는 지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국채금리인데요. FOMC 회의 이후에 10년물 국채금리가 1.8%를 돌파하면서 증시는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날 10년물 국채금리는 1.8% 근방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10년물 국채금리는 1.8% 근방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전날에는 1.87%까지 올랐었고 연준의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장중에 1.2%까지 올랐습니다. 장기물과 단기물 국채금리 차이가 좁혀지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게 된 것인데요. 통상 장단기 국채금리 차이가 좁혀져서 역전될 경우에는 시장에서는 이를 경기 침체의 신호로 해석을 합니다. 단기물 국채금리는 연준의 긴축 가능성을 빠르게 가격에 반영한 반면에 장기물 국채금리는 연준의 빠른 긴축을 나설 경우에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격에 반영하면서 금리 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연준이 긴축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점에서 시장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세븐스 리포트의 톰 에세이는 전날 FOMC 결정과 파월 기자회견은 시장에 긍정적이면서도 동시에 부정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을 강화해줬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연준은 금리 인상에 진지하며 그것은 시장의 변동성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BMO 웰스 매니지먼트 수석 투자 전략가는 투자자들이 연준의 통화정책에 반응할 뿐만 아니라 정책의 장기적인 변화를 감수할 준비를 하기 시작하면서 변동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 언제 가격에 반영되는지 현 시점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저절로 내려가려면 압력이 약간 완화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연준은 공격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이 경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올해 3월 연준이 금리 인상할 가능성을 100%로 내다봤습니다. 1월 인상 가능성은 83.8%, 2회 인상 가능성도 16.3%로 내다봤습니다. 5월 연준이 두 번째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80%에 육박했으며 해당 회의에서 1회 인상 가능성은 65.6%로 절반을 넘겼고요. 2회 인상 가능성도 11.9%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회의까지 연준이 5회 이상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60%를 넘겼습니다. 이는 한 달 전 10%에 불과했는데 이 수준보다 6배나 상승된 부분입니다. 3월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 대비 0.74달러 하락한 배럴당 86.61달러로 0.8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따른 리스크는
유가에 지속적인 상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날 오후 통화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 간 통화는 1월 2일 이후에 25일 만입니다.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 러시아의 병력 증강과 침공 위기 등에 대해 대화할 전망입니다. 한편 미국의 조기 긴축 우려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는 이날 유가 상단을 제안했습니다. 코메르츠 방크의 카스텐 프린치 분석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갈등이 군사적 마찰 수준으로 증폭되면서 러시아 원유와 가스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가 시장에 만연하다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도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프라이스 퓨처스 그룹 수석 시장 분석가인 필 플리는 글로벌 원유 공급이 매우 타이트한 상황에서 시장 참가자들은 잠재적인 공급 교란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는 장 초반에 상승했다 하락하고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매도를 개인과 기관들이 받아주면서 0.74%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기관이 개인과 외국인들의 물량을 받아주면서 0.77%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률 종목으로는 1위가 경남제약, 2위가 휴마시스, 3위가 수젠텍 등이었는데요. 오늘 상승률에 대한 부분은 역시나 코로나와 관련된 진단키트 관련주가 지금 현재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신고가 종목으로는 인탑스가 현재 유일하게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남제약은 코로나 확진자가 16,096명으로 집계가 되면서 검사키트 관련주로 지금 현재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외국인들은 LG화, 기아, 셀트리온, 하이브, 우리금융지주 순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삼성전자, 신한지주, LNF, SK하이닉스 순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신한지주, LG이노텍, KCC, 에코프로비엠, 아프리카TV 순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삼성바이오로직스 순으로 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의 고조와 금리 인상에 대한 강력한 추측들이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FOMC 회의가 끝난 만큼 이후에는 다양한 추측들로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미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시장에 반영한 만큼 큰 하락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투자 심리가 많이 꺾여 있다라는 부분으로 시장에 강력한 추측이 나올 때마다 시장이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희망을 본 것이 애플과 서비스나우, 패키징 코퍼 오브 아메리카와 같은 이번 실적이 좋았고 그리고 앞으로 공급망 문제를 해소시키면서 다음 전망치도 좋아지는 기업들은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국내 투자를 한다라면은 애플 밸류체인이 좋을 것 같고 해외 투자를 한다라면은 당연히 애플과 같은 주식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을 보시고 내가 원하는 가격이 왔을 때 혹은 시장의 악재가 해소되었을 때 어떤 종목을 사면 좋을지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장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꼭 힘내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면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